마음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공허하거나 날카롭다. 표독스러운 그 표정들을 피해 도망쳤다.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볼까 생각했지만 원인 모를 죄책감은 나에게 향기로운 칵테일이 아닌 지독하게 쓴 벌주를 들이키라 명한다. 지끈지끈 조여오는 두통, 그러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내 안과 밖은 모순이다. 이런 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이라도 가야 하나 생각했다. 그러자 부끄러움이 몰려온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것들을 마주할 염치가 없었다. 누군가가 연주하는 시, 그 위에 침을 뱉었던 기억들. 그런 내가 그곳에 간다면 나는 수영장 물 위에 떠다니는 가래침이 될 것이다.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써보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을까? 응답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순수성이. 어느새부턴가 내 마음은 하나의 던전이 되었다. 보상을 바라고 입장하는. 배경음악이 문제일까? 의미는 없고 중독성만이 존재하는 음악들. 그런 음악들 사이에 살아가는 나에게 중독이 주는 달콤함은 마음의 충치를 만들었다. 음악을 바꿔본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들려준다. 하지만 나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이 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집중력과 몰입할 수 있는 자제력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주는 지겹고 짜증스런 스마트폰 알람음이 있었고, 우체국 앞 계단에 앉을 생각을 하면 바지가 더러워질까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결벽이 있었으며, 프리지아 꽃향기를 맡고 싶은 낭만주의가 아닌 구찌나 루이비통, 샤넬을 갖고 싶은 배금주의가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분명한 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다는 것이다. 나도 분명 꿈과 낭만이 있는 이곳에서 즐거운 모험을 떠나고 싶었다. 뚝딱뚝딱, 슉슉슉슉. 어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귀엽고 따뜻한 마법을 펼쳐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강하고 우월한 마법만을 추구하고 있다. 어렴풋이 기억은 있다. 모험의 과정, 그 마디마디에서 재미를 발견해낼 수 있던 눈과 미소 지을 수 있던 입이 있었다. 못생김은 배척의 대상이 아닌 개성과 매력의 대상이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은 멸시의 대상이 아닌 명작을 감상하지 않은 감동할 기회가 남은 부러운 존재였다. 게임을 꽤나 열심히 한 선배들에게 물어보았다. 왜 열심히 해야 하는가? 강해지기 위해서. 왜 강해져야 하는가? 강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강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더 강해져야 한다. 강해지는 것에는 끝이 없어 보였다. 끝없이 해야 하는 그것은 과연 진실된 즐거움일까? 이런 물음이 떠올랐지만 아무도 이런 물음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그들의 공략법대로 살아본다. 사냥을 더 잘하기 위해 더 강한 마법을 욕망한다. 더 강한 마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냥한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과정이었을까? 앞과 뒤가 이어붙여져 쳇바퀴가 되었다. 어느 순간 나는 쳇바퀴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땀 흘리고 있었다. 아니, 눈물일 수도. 이제 난 땀과 눈물을 구별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표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뒷모습뿐. 나의 웃음은 모니터 바깥에서 볼 수 없었다. 울고 웃고 수줍어하던 나의 이모티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었다. 어느새 나의 캐릭터는 못생김을 배척하고 있었고 뒤처진 자를 조롱했으며 모험의 과정 마디마디에서 보상을 욕망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는 더 이상 미소 지어주지 않았다. 혐오와 갈등, 시기와 질투, 경쟁과 낙오, 조롱과 멸시. 어느새 우리들의 게임은 모험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죽여 보상을 얻는 PK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다. 개성은 멸시받고 감성은 짓밟히며 생각은 침략당한다. 열심히 살면서 개고생하길 강제하며 이 법칙에 반항하는 자가 있다면 달려가 두들겨 팬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부른다. 참교육, 일침, 팩폭, 사이다. 이질감을 느낀 누군가가 슬픔에 잠겨 생각을 노래한다. 사람들은 달려와 경멸의 손가락질을 갈긴다. 진지충, 감성충, 오글거림, 씹선비. 노래에 재능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었다. 어깨는 움츠러들고 입에는 자물쇠가 걸린 채 쳇바퀴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 속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를 마시며 버틴다.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다. 우리의 이모티콘을. 나의 캐릭터는 더 이상 내 쪽을 바라봐주지 않는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가 게임에 몰입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줄 존재는 모니터 바깥에 나밖에 없다는 것을. 어두운 터널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내 미소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지럽혀 본다. 캐릭터가 내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웃을 수 있도록. 간질간질 오글오글. 이 오글거림은 캐릭터를 뒤돌아보게 만든다. 강해지기 위한 사냥이 아닌 모험의 과정, 그것을 보고 내뱉는 순수한 감상평. 그것이 때로는 어둡고 울적하기도,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뭐 어때서? 흰색이든 어두운 색이든 반듯하고 선명하거나 꼬불꼬불하고 흐릿흐릿하거나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나타내는 문이다. 모든 호랑이는 각기 다른 줄무늬를 갖고 있다. 같은 무늬를 가진 호랑이는 없다. 당신도 그저 당신의 삶의 무늬를 그려가고 있을 뿐이다. 부끄러워하지 말자. 감상평을 내뱉지 않는 캐릭터는 내 쪽을 바라봐주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침이 아닌 가슴속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뱉어보자.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도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도 써보자.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에게 프리지아 꽃향기를 선물해주자. 당신은 분명 프리지아 꽃향기를 좋아했다. 이제는 웃어주자. 모니터 바깥 당신을 향해서.